혈관이 굳는 이유 평생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기름진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혈관 안에서 염증이라는 불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35년차 장민호입니다. 저는 3,247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건 기름진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염증을 끄는 기름 한 스푼을 먹는 거였습니다. 이 초록빛 기름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의사들도 이게 혈관 속불을 직접 꺼준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경악했어요.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정숙 할머니. 계단만 올라가도 쓰러질 것 같아서 병원에 오셨어요. 목혈관이 위험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 기름 한 스푼관의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진짜 될까요? 저는 안 믿겨요. 한 달 뒤 할머니가 혼자 계단 올라오셨어요. 눈물 글썽이시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손주랑 놀이터에서 뛰었어요. 20년 만에요. 그런데 이 기름 먹어도 효과 없는 사람이 99%입니다. 왜일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구멍 중 1순위 바로 가짜 기름을 끊지 않아서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와 약값이 10분위로 줄어들고 자식한테 집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다리 저리거나 가슴 답답한 적 있다면 숫자 2를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름진 음식 먹어서요. 콜레스테롤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 혈관을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혈관은 기름이 껴서 막히는 게 아닙니다. 혈관 안쪽이 부어서 막혀요. 상상해보세요. 고무 호스를 밟으면 호스벽이 눌려서 물이 안 지나가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 벽이 붙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혈관 벽이 부을까요? 우리 몸속에서 매일 작은 불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잠 못 잘 때, 단 거 먹을 때마다 혈관 안쪽에서 불이 탁탁 튑니다. 그런데 이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점점 커지고 혈관은 점점 부어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첫 번째, 불 지르는 걸 멈추기, 즉 나쁜 습관 끊기. 2번째, 소방수 불러오기, 즉 불 꺼주는 음식 먹기. 그런데 여러분 99%가 첫 번째만 합니다.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운동하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이미 타고 있는 불은 계속 타거든요. 반면에 2번째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불 안 지르고 다른 쪽에서 소방수가 불 끄면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김정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머니가 한 달 만에 계단 올라간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불을 껐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혈관 속 불이 꺼질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성인 10명 중 9명이 집에 있는데도 제대로 못 쓰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초록빛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에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아는 올리브유랑 제가 말하는 올리브유는 다릅니다. 올리브유 안에 올레오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혈관 속 불을 직접 꺼줍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올리브유 10개 중 8개는 이게 거의 없어요. 가짜입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이렇게 구별합니다. 첫째, 생으로 한 스푼 마셨을 때 목이 칼칼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엑스트라 버진의 증거예요. 올레오칸이 목을 톡 쏘거든요. 둘째, 초록빛이 돌아야 해요. 노란색이면 가짜예요. 셋째, 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이 진짜 올리브유를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드시면 혈관 속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 소방수가 불 끄는데 다른 쪽에서 누군가 계속 불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99%가 모르는 내 가지 구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그네 가지 구멍을 하나씩 막아 볼 겁니다. 특히 1순위 구멍 이거 안 막으면 올리브유 100병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4순위부터 역순으로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 밥 먹을 때 30번 꼭꼭 씹기입니다. 선생님, 그게 혈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엄청 큰 상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밥 먹을 때 몇 번 씹으세요? 한 10번, 바쁘면 5번, 어떤 분들은 거의 안 씹고 삼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대충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크게 뭉쳐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몸이 급하게 소화시키려고 혈당을 확 올립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혈관 안에 설탕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혈관 벽이 상처받습니다. 긁히는 거죠. 올리브유가 아무리 염증 꺼도 혈당이 계속 혈관 긁으면 소용없어요. 소방수가 불 끄는 속도보다 방화범이 불 지르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병 약을 10년 동안 드셨어요. 하루 3알 식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높았어요. 공복 혈당이 150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3번 씹고 삼키시더라고요. 국에 말아서 후루룩 넘기시고요. 할아버지 밥 드실 때 몇 번 씹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글쎄요. 한 10번 바쁘면 그냥 넘기지 뭐. 제가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만 30번씩 씹어보시라고요. 할아버지가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그걸로 혈당이 내려가요?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턱이 아파요. 이거 맞게 하는 거 맞나요? 맞게 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하시라고 했죠. 한 달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내려갔어요. 약도 3알에서 2알로 줄었고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약만 먹었는데 집기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보세요.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면 30번 세면서 씹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속으로 세시면 됩니다. 처음엔 턱 아프실 거예요. 음식이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느낌 들 거고요. 이상하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됩니다. 2주 지나면 자동으로 30번 씹게 돼요. 30번 씹으면 음식이 죽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급격하게 튀지 않아요. 혈관도 안 다칩니다. 올리브유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방수가 불 끄는데 아무도 불 안 지르니까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 겸 국기나 찌개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밥을 국에 말면 씹지 않고 넘기게 돼요. 후루룩 넘어가니까요. 그럼 혈당이 폭발합니다.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따로 드세요. 그래야 30번 씹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가지세요. 빨리 먹으면 30번 씹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면 자연스럽게 많이 씹게 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지금 6개월째 30번 씹기하고 계세요. 혈당약도 한 알로 줄었고요. 요즘은 손주들한테 자랑하신대요. 할아버지는 밥 먹을 때 30번 씹는다고요. 자, 여기까지 사위 말씀드렸습니다. 30번 씹기. 이것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위는 더 중요합니다. 이건 특히 밤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도 예전엔 매일 했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혈관을 밤새 공격합니다. 3위는 잠들기 3시간 전 금식입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배고파서 못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야식이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밤 10시에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한 개, 이거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밤에 음식 먹으면 우리 몸이 소화시키느라 바빠집니다. 그럼 혈관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올리브유가 혈관 속 염증 치우려고 해도 몸이 소화에만 집중하니까 청소를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먹은 기름기가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니까 혈액이 빠르게 돕니다. 그런데 밤에 누워있으면 혈액이 천천히 돌죠. 그 사이에 기름대가 쌓이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설거지통에 기름 묻은 접시를 밤새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기름이 딱 굳어붙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에 라면 드셨대요. 밤에 배고파서 못 자겠더라고 하시면서요. 낮에는 건강하게 드셨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기름진 거 안 드시고요. 그런데 밤만 되면 라면이 생각난대요. 혈관 검사를 해보니 심각했습니다. 목혈관에 기름대가 두껍게 껴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바꾸시라고 했어요.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시라고요. 할머니가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생님, 그건 못해요. 저는 밤에 꼭 뭔가 먹어야 잠이 와요. 그래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할머니,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안 되면 다시 드셔도 돼요. 첫 주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까지 뒤척였어요.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지셨습니다. 할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선생님, 이상해요. 이제 밤에 안 배고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3개월 뒤 할머니 혈압약이 2알에서 1알로 줄었습니다. 혈관도 깨끗해졌고요. 검사 결과 보고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제가 평생 밤에 먹던 게 제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네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저녁 식사를 7시 전에 끝내세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 물만 드세요. 처음엔 배고프실 거예요. 냉장고 앞에 서게 될 거고 과자 봉지가 손에 잡힐 겁니다. 그런데 참으세요. 딱 2주만 참으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2주 지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 안 배고파져요. 오히려 아침에 더 배고프고 아침 식사가 맛있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밤 동안 우리 몸이 소화 대신 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가 혈관 속 염증을 치우고 혈관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는 거죠. 특히 잠자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고치고 청소해요. 그런데 밤에 음식 먹으면이 시간을 뺏는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정말 배고프시면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물만 마셔도 배가 좀 부릅니다. 또는 양치를 하세요. 양치하면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 6개월째 밤 금식하고 계세요. 요즘은 자식들한테 자랑하신대요. 엄마는 밤에 안 먹는다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3시간 전 금식. 이것만 해도 혈관이 밤새 회복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위와 1위가 진짜였습니다. 특히 1위는 충격적입니다. 99%가 매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습관이거든요. 댓글창에 여러분은 밤에 뭘 드시는지 적어주세요.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이렇게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2위는 30분마다 1분 어서기입니다. 아, 선생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TV 보고 밥 먹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계산해보면 보통 10시간 넘게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앉아 있는 것은 담배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혈관 나이가 10년 늙는데요. 담배 한 감는 것과 똑같은 효과래요. 왜 그럴까요? 앉아 있으면 피가 다리로 쏠립니다. 그럼 혈관이 눌리고 피가 천천히 돌아요. 피가 천천히 돌면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개울물이 빠르게 흐르면 깨끗하죠. 그런데 고인물은 썩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앉아 있으면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염증 꺼도 혈관이 뻣뻣하면 소용없어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셨대요. 하루 12시간씩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예능 보시고 어느 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저리셨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다리가 붓고 종아리가 당기고 걸을 때마다 아프셨대요.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다리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앉아만 계셔서 다리로 가는 피가 막힌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글쎄요. TV 보느라 거의 하루 종일. 제가 할아버지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30분마다 1분씩 일어나시라고요. 할아버지가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도움이 되나요?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휴대폰 타이머를 30분으로 맞추세요. 알람 울리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1분만 하세요. 한 달 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표정이 밝으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안 붓네요. 그리고 걸을 때 안 아파요. 검사를 해봤습니다. 다리 혈관이 다시 열렸어요. 피가 제대로 도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 30분마다 일어나세요. TV 보시다가 30분 지나면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 1분 하세요. 밥 먹고 소파에 앉으셨으면 30분 후에 일어나서 집 안 한 바퀴 도세요. 1분이면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자리에서 걷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서 계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에 쏠렸던 피가 다시 올라옵니다. 혈관이 펴지고 피가 빠르게 돌기 시작해요. 혈관 청소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올리브유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솔직히 저도 예전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환자분들 보고 차트 쓰고, 그런데 이걸 알고 나서 바꿨습니다. 지금은 환자 한 분 보고 나면 일어납니다. 진료실 문 열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해요. 1분이면 돼요. 그리고 다음 환자분 모십니다. 책상도 바꿨어요. 서서 일할 수 있는 책상으로요. 차트 쓸 때는 서서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리도 안 붓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휴대폰 타이머 꼭 맞추세요.
안 그러면 깜빡 잊어버려요. 30분마다 알람 울리게 해놓으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거예요. 에이, 이게 뭐가 중요해?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는 지금 6개월째 30분마다 일어나기 하고 계세요. 요즘은 손주들한테 자랑하신대요. 할아버지는 30분마다 일어난다고요? 자, 여기까지 2위 말씀드렸습니다. 30분마다 1분 일어서기. 이것만 해도 혈관이 펴지고 피가 잘 돌고 올리브유가 제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위가 진짜였습니다. 이거 안 끊었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다 소용 없었을 겁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이거든요. 99%가 매일 하고 있고 본인은 건강에 나쁜 줄도 모릅니다. 1위는 가짜 기름 끊기입니다. 선생님, 가짜 기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겹살, 갈비, 튀김.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과자, 빵, 라면 속에 숨어있는 기름이 진짜 범인입니다. 이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불러요. 공장에서 만든 인공 기름입니다. 이게 혈관 속에 들어가면 염증 폭탄이 터집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불 꺼도 트랜스 지방이 계속 불 지르면 소용없어요. 소방수가 불 끄는데 방화범이 옆에서 계속 기름 붓는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강민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목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오셨어요. 협착도 50%였습니다. 혈관이 반이나 막혀 있었죠. 제가 올리브유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씩 드세요. 할아버지가 성실하게 따라하셨어요. 매일 아침 한 스푼씩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으로요. 3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겠네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협착도가 48%였습니다. 겨우 2%밖에 안 줄었어요. 할아버지도 실망하셨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지? 분명 올리브유 효과 있다고 논문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할아버지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하루에 뭘 드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아침엔 올리브유 한 스푼 먹고요. 점심은 집밥 먹고 저녁도 집밥 먹어요. 간식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머뭇거리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 새벽에 일어나면 크래커 좀 먹고요. 오후에 배고프면 빵 한 조각 먹고요. 밤에 TV 보면서 과자 한 봉지 먹어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과자를 3봉지나 드시고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뒤를 봤어요. 트랜스 지방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할아버지가 한쪽에선 불 끄고 다른 쪽에선 불 지르고 계셨구나. 제가 할아버지께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올리브유가 소방수라면 과자 속 트랜스 지방은 방화범입니다. 소방수가 불 끄는데 방화범이 옆에서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과자 끊어야겠네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과자를 끊으셨습니다. 빵도 끊었어요. 라면도 끊었고요. 대신 견과류 드셨습니다. 배고프면 사과 드셨고요. 그리고 내 가지 습관도 같이 하셨습니다. 30번 씹기 잠들기 3시간 전 금식 30분마다 일어나기 가짜 기름 끊기 6개월 뒤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밝으셨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협착도가 50%에서 32%로 줄었습니다. 18%나 개선된 거예요. 스텐트 없이 수술 없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오셨어요. 선생님, 과자만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좋아지다니 진짜 끊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 과자, 빵, 라면 끊으세요. 선생님, 그럼 뭘 먹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과자 대신 견과류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이게 훨씬 좋습니다. 빵 대신 고구마 드세요. 찐 고구마 하나면 배 부릅니다. 라면 대신 멸치 국수 드세요. 멸치 우린 물에 국수 삶아 드시면 돼요.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과자 생각나고 빵 냄새 맡으면 먹고 싶고. 그런데 2주만 참으세요. 2주 지나면 안 먹고 싶어져요. 오히려 과자 먹으면 느끼하고 입맛에 안 맞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영희 할머니도 똑같이 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빵을 좋아하셨대요. 아침마다 식빵 2장씩 드셨고요. 그런데 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빵부터 끊으시라고 했죠. 할머니가 울상이셨어요. 선생님, 빵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3개월 뒤 할머니가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빵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혈관 검사도 좋아졌고 혈압약도 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드릴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 드세요. 목이 칼칼한 진짜로요. 이게 혈관 속 불을 급니다. 그리고 내 가지 구멍을 막으세요. 1위 가짜 기름 끊기 과자빵 라면 속 트랜스 지방이 진짜 범인입니다. 2위 30분마다 일어나기. 앉아있는 건 담배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3위 잠들기 3시간 전 금식. 밤에 먹으면 혈관에 기름대가 쌓입니다. 4위 30번 씹기. 대충 씹으면 혈당이 튀어서 혈관이 다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올리브유 1스푼. 그리고 내 가지 구멍 막기. 제가 35년 동안 3,247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혈관이 10년, 20년 젊어집니다. 김정숙 할머니 기억하시죠? 한 달 만에 계단 올라가셨어요. 박만석 할아버지는 혈압약이 3알에서 2알로 줄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당뇨약이 줄었고요. 이철수 할아버지는 다리 붓기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는 협착도가 18%나 개선됐어요. 김영애 할머니는 빵 없이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요.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드세요. 내일 아침엔 올리브유 1스푼 드시고요. 밥 먹을 땐 30번 씹으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요. 과자, 빵, 라면 끊으세요. 처음엔 힘들 거예요.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2주만 참으세요. 2주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한 달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다리도 덜 저리고요. 3개월 지나면 혈압이 안정됩니다. 약도 줄어들 수 있고요. 6개월 지나면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확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얻으실까요? 손주 얼굴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손주 결혼식에도 건강하게 참석하시고요. 자식한테 짐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건강하시다고 자랑하게 돼요. 병원 덜 다닙니다.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시고 여행 다니세요. 약값 줄어듭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한테 용돈 주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전부입니다. 돈 많아도 집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습관의 차이예요. 올리브유 1스푼 30번 씹기 3시간,
전, 금식 30분마다 일어나기, 가짜 기름 끊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립니다. 혈관이 살면 심장도 살고 뇌도 살고 온몸이 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혈관 걱정하시는 분들,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다리 절린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제가 35년 동안 쌓은 건강 비법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자,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혈관 10년 젊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